지역의 축제를 앞두고 음식에서 농약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끔찍한 사건이 또 잊을만 하니까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21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포항의 한 어촌마을입니다. 21일 날 그 마을 한 10개, 동네 10개 마을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 축제가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날 마을 부녀회원들이 마을 공동 취사장에서 고등어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탕으로 만든 고등어 추어탕을 한 30인분, 뭐 3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큰 솥에 끓여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끓여놓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21일 새벽에 그 부녀회원 중에 한 명이 가서 확인하려고 확인차 이제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취사장에. 근데 뭔가 취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악취 같은 게 되게 진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냄새가 나는 고등어 추어탕 쪽으로 가서 솥을 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맛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즉시 손가락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더니 이 맛본 혀의 감각도 없어지고 구토와 어지럼증 증상까지 호소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거를 삼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손가락에 대고 혀에 찍었다는 그 정도만으로 구토에 어지럼증까지 일어났고요.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삼키진 않았기 때문에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어쨌든 30명이 먹을 음식에 뭔가 이게 독극물로 추정되는 어떤 약물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지금 이 마을 전체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상황인데 김성수 변호사 이렇게 실려가고 신고를 해서 한 걸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일단 잡아낸 상태예요, 지금. 네, 지금 CCTV와 그리고 주변 블랙박스를 감식을 해서 그 고등어탕 그 맛보기 직전에 어떤 여성 한 분께서 들어가신 부분을 확인을 하고 용의자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용의자인 단계인데 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좀 이 용의자분이 부녀회장 임기를 1년 정도 남기고 돌연 사퇴를 할 정도로 좀 이웃들과 사이가 좋지가 않아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냐라는 좀 일각의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이 전 부녀회장은 여기다가 이런 농약 같은 걸 탔느냐인데 지금 조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일단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전직 부녀회장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정황 증거로 봤을 때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황들이 있다? 예,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그 새벽 4시경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취사장에 혼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CCTV와 블랙박스에 찍혔고요. 그리고 인근 밭에서 이 독극물로 추정되는 이 농약이라고 해요. 그 안에서 검출이 된 게 농약이라고 하는데 이 농약이 담겼던 걸로 추정되는 그 드링크 병을 인근 그 밭에서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드링크 병에 묻어있는 지문하고 이제 아마 이 용의자로 특정된 분의 지문을 대조하는 작업을 아마 경찰이 거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성이 이제 그 주변 진술, 이 어떤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했을 것 같냐라고 이제 경찰이 탐문을 했을 텐데 그 탐문 과정에서 이제 이 전직 부녀회장이 뭐 부녀회장 임기를 끝내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하면서 새로운 부녀회장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다? 예, 갈등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부녀회 전체 주민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증언들이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을 아직 안 했나요?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신청은 한 상태. 일단 그것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가장 유력한 용의자 아니까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먹는 곳에다가 무언가를 뿌렸다는 거는 전체를 조금 대상으로 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만약에 이제 했던 사람이라면 피의자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 20여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에다 저걸 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 즉 뭔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본인이 마을 공동체로부터 특히 여성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부녀회장을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부녀회장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 부녀회장과도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나와요. 그럼 새로운 부녀회장을 뽑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회원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동이 같이 먹기로 하고 끓여놓은 음식에다가 농약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건 전체를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하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어떤 연유에서 물러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부녀회장으로부터 쫓겨나고 새로운 부녀회장을 옹립한 그 부녀 회원들에 대한 어떤 반감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직 부녀회장이 용의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도하면서 누군가는 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네. 근데 굉장히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의 범죄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나 처벌을 받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동기 같은 것도 확인하고 또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같이 매일 얼굴을 보고 있는 그런 셈이죠.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중에 친척도 있을 수도 있고 친척만큼 가까운 사람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낸 친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는 우선 저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도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피해자가 불특정되고 다수일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처벌 강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농약이 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농약인지. 근데 네. 저희가 보면 이런 사고에 농약이 또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은 농약을 많이 다루니까 거기에 익숙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독한지 이런 부분도 조금 정보가 있을 수도 네.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지 이제 그 주관적 고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또 다 살펴보고 수사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도 중죄죠, 저거는. 예, 예. 저기죠. 아, 네. 아까 제가 그 드루킹 관련해서 예.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서 좀 한 가지 부분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절도범이 기자와 함께 들어간 게 맞고요. 근데 그 기자도 무언가 절취한 게 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할 때 그 절취한 게 PC로 추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청장이 직접 PC라고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무언가 받은 자료를 모 기자에게 보낸 정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낸 자료가 사진 자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PC 속에서 사진 파일만 가지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인화된 사진인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저장되어 있는 앨범이나 PC를 같이 가지고 나온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확인되지 않았다고 확인이 네, 되면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